공주. 옛날 백제의 어느 연못가에 아름다운 여인이 살았어요. 그 여인은 몇 년 전에 남편을 잃고 홀로 어렵게 살고 있었지요. 어느 날 여인이 집 밖에 나와 하늘에 밝게 떠 있는 달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넓은 하늘 아래 나 혼자뿐이로구나. 정말 외롭다. 그때 갑자기 잘생긴 귀공자가 나타났어요. 여인은 너무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당신은 누구세요? 나는 이 연못에서 살고 있습니다. 벌써 여러 해 동안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날 지켜보고 있었다고요? 여인은 귀공자의 말에 당황스러웠어요. 그날 이후 귀공자는 매일 밤 여인 앞에 나타났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외로움을 달랬지요. 그러다 보니 두 사람 사이에는 어느새 깊은 정이 쌓였어요. 결국 여인은 귀공자를 마음속 깊이 사랑하게 됐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귀공자가 슬픈 얼굴빛을 하고 여인의 앞에 나타났어요.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러자 여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나도 당신을 두고 떠나고 싶지 않지만 이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떠나신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인은 두려움에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귀공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자신이 누구인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저 연못에 사는 용입니다. 매일 밤 연못에서 당신의 슬픔에 젖은 한숨소리를 들었지요.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당신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당신 앞에 나타났지요. 여인은 귀공자의 말을 듣고 있자니 그동안의 일이 꿈만 같아 혼란스러웠어요. 난 이곳에 오래 머물 수 없소. 귀공자의 뜻밖의 말에 여인의 눈에서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흘러내릴 듯했어요. 그렇지만 내 뱃속에서는 이미 당신 아이가 자라고 있어요. 알고 있어. 이 아이는 틀림없이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나이로 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백제의 왕이 될 것이니 부디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주시오. 이런 말을 남긴 채 귀공자는 연못 안으로 사라졌어요. 잠시 후 연못 안에서 커다란 용 한 마리가 튀어나오더니 하늘 위로 날아올랐어요. 여인은 그제야 귀공자가 용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인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마음을 다잡고는 뱃속의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야겠다고 굳게 마음먹었어요. 그로부터 10달 뒤 여인은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인은 아이의 이름을 장이라고 지었지요. 장은 어릴 때부터 여느 아이들과 달랐어요. 머리가 좋았을 뿐만 아니라 무척 용감하였지요. 어린 장은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매일 말을 캐어 장에 내다 팔아야 했어요. 사람들은 이런 장을 보고 서동이라고 불렀지요. 서동은 말을 캐는 아이라는 뜻이랍니다. 서동은 어머니를 모시고 열심히 살았어요. 하루는 서동이 말을 팔기 위해 장터에 나갔어요.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이 그렇게 예쁘다며? 서동 앞을 지나가던 사람이 큰 소리로 말을 했어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 나도 그 이야기를 들었다네. 세상에 둘도 없는 아주 기가 막힌 미인이라고 하더군. 서동은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귀가 솔깃했어요. 정말로 셋째 공주님이 그렇게 예쁜가요? 그렇다네. 그 공주의 이름이 선화라는데 그 모습을 한번 보면 너무 아름다워서 결코 잊을 수 없다더군. 사내는 선화 공주에 대한 이야기로 흥이 나 있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사내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같은 백성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지. 공주이니까 어느 귀공자에게 시집을 가지 않겠어? 아이고, 그 누가 남편이 될지 정말 부럽다. 사내는 진심으로 선화 공주의 남편이 될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선화공주라고? 도대체 그 공주가 얼마나 아름답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그날 밤 서동은 선화 공주의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어떻게 하면 선화공주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러나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서동에게 뾰족한 방법이 있을 리가 없었지요. 밤새 고민을 하던 서동은 마침내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어요.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날이 밝자마자 서동은 어머니 방으로 갔어요. 어머니, 지금 저는 잠시 이곳을 떠나려 합니다. 돌아올 때는 반드시 예쁜 아내를 데려올게요. 얘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서동의 어머니는 아들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만 서동의 어머니는 이런 날이 올 것이라 미리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몸 조심해서 잘 다녀오너라.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니 분명 내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서동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어요. 그리하여 서동은 서라벌로 떠나게 되었지요. 신라의 서라벌에 도착한 서동은 아이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온 말을 나누어 주었어요. 가난으로 굶주려 있던 아이들은 서동이 준 말을 맛있게 먹었지요. 조금만 더 주세요. 저도 더 주세요. 어느새 아이들이 몰려들어 서동에게 매달렸어요. 서동은 아이들에게 말을 더 나누어주며 말했어요. 좋아. 그 대신 너희도 내 부탁을 들어줘야 한다. 무슨 부탁인데요? 아이들이 일제히 입을 모아 물었습니다. 내가 노래 하나를 가르쳐 줄 테니 다른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주어라. 그리고 서라벌 안에서 부르고 다녀야 한다.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아이들이 신이 나서 대답했어요. 서동이 먼저 노래를 불렀어요.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정을 통해 두고 서동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네.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에 모인 아이들 모두 서동의 노래를 따라 불렀어요. 서동이 알려준 이 서동요라는 노래는 금세 서라벌 곳곳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서동요는 대궐안까지 전해지게 되었지요. 이 노래를 들은 진평왕은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진평왕은 곧바로 선화 공주를 불러 꾸짖었습니다. 도대체 서동이라는 남자가 누구이기에 이런 망측한 노래가 도성원에 퍼지는 것이냐?
백성들 보기가 부끄럽지도 않은 모양이구나. 내 너를 먼 곳으로 귀양 보낼 테니 그곳에서 반성하고 있어라. 서동이라니요? 아빠마마, 저는 그 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부디 제 말을 믿어주시옵소서. 선화 공주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진평 왕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어요. 선화 공주는 어쩔 수 없이 대궐을 떠나야 했어요. 공주가 막 길을 떠나려는데 저 멀리에서 왕후가 보낸 시녀가 숨을 헐떡이며 다가왔어요. 선화공주님, 왕비님께서 이것을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급한 일이 있을 때 쓰일 것이라고 합니다. 시녀가 내민 것은 자루 안에 든 순금 한 마리였어요. 선화공주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대궐 밖으로 나온 선화공주는 앞이 막막하기만 했어요. 그때 잘생긴 사내가 선화공주에게 다가왔어요. 저는 백제에서 온 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공주님을 모시겠습니다. 선화공주는 첫눈에 이 사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고 따라가기로 했지요. 선화공주는 사내와 함께 길을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던 중 이 사내가 서동이고 그가 노래를 만든 이유를 알게 되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결국 서동과 선화공주는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지요. 어느 날 선화공주가 순금 한 말을 서동 앞에 꺼내놓았어요. 이것만 있으면 앞으로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동은 금을 보고 고개만 갸우뚱거렸어요. 여태껏 서동은 금이 귀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으니까요. 이게 그렇게 귀한 것이요? 내가 말을 캐던 곳에 가면 이런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서동의 말에 선화공주는 깜짝 놀랐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리하여 서동은 선화공주를 말을 캐던 곳으로 데려갔어요. 정말 그곳에는 서동의 말대로 금덩이가 쌓여 있었어요. 이것은 틀림없는 황금입니다. 이걸 우리 부모님이 계신 대궐로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부인이 그리하고 싶다면 그럽시다. 그런데 이것을 어찌 대궐로 보낸단 말이오?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아, 지명법사님을 찾아가면 방법이 있을게요. 서동은 곧장 선화공주와 함께 용화산에 있는 지명법사를 찾아갔어요. 그러고는 지명법사에게 그 방법을 물어보았지요. 그러자 법사가 흔쾌히 대답했어요. 나의 신통한 능력을 써서 신라의 대궐까지 금을 보내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룻밤 사이에 선화공주가 쓴 편지 한 통과 많은 황금이 신라의 대궐로 옮겨졌어요. 엄청난 양의 황금과 공주의 편지를 받은 진평왕은 서동이 보통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금을 순식간에 이곳으로 옮기다니 서동이라는 자가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 선화가 남편감을 잘 골랐어. 그렇게 해서 진평왕은 선화공주를 용서하고 서동을 사위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요. 서동의 소문은 백제까지 전해졌습니다. 마침 새로운 왕이 필요했던 백제 왕궁에서는 서동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새 왕으로 모시기로 했어요. 그로부터 얼마 후 백제의 신하들은
새 왕을 모시는 잔치를 성대하게 치렀어요. 이제 서동과 선화 공주는 백제의 왕과 왕비가 되었습니다. 서동이 바로 백제 제30대 왕인 무왕이랍니다.